자, 지난 영상에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그리고 고전형 경계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이 디테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자, 천발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장 얕은 지진을 말하는 것이고, 깊이가 이제 깊어질수록 중발에서 신발로 넘어가겠구나. 요 정도의 느낌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발산형 경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멘틀이 이렇게 올라와서 옆으로 퍼져나갈 때 이 위에 있는 판들이 옆으로 밀려나는 새로운 판이 형성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양판과 해양판, 자,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 이 두 가지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먼저 여기를 보시면요. 자,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류를 해서 나갈 거니까 이 위에 있는 판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뚫고 나올 거니까 화산 일어나겠지? 자, 그리고 이 지각 부근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진은 굉장히 얕은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형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기에 열곡이라고 되어 있죠. 곡, 골곡자를 쓸 건데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요. 얘가 요렇게 와서 여기 요 V자 모양 골짜기 요거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열곡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해령이라고 하는 친구가 만들어지는데 저 령자라고 하는 게 고개 령자를 씁니다. 대관령, 미시령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해저 산맥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해령으로는요. 대서양, 중앙해령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대륙판과 대륙판에 봤을 때 여기서도 멘틀 대류가 이렇게 이제 넘어갈 거니까 상승을 하겠죠. 화산 일어날 거고요. 천발 지진 마찬가지로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쟤는 열곡인데 여기는 열곡대라고 되어 있어요. 용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분리해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열곡이라고 하는 건 지형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열곡대라고 하는 건 이 지형이 있는 지역 전체를 말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에서는 열곡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대륙판과 대륙판에서는 열곡대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화산, 천발 지진, 그리고 열곡대 형성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 열곡대의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이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서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해령이 생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그럼 옆으로 이제 밀려나겠지. 그러면 이제 요 친구가 요렇게 이제 옆으로 밀려 있고요. 새로운 판이 만들어져서 또 옆으로 밀리는 거고요. 그러면 요렇게 서로 옆으로 밀려나고 또 새로운 판이 밀려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 여기가 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해령이 있는 곳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0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화살표는 안 쓰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요로 갈수록 해령에서부터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요로 갈수록 해령으로부터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 지각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얘가 서로 밀어내는 거죠. 옆으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멀어지고 이 친구가 멀어질 건데 해령에 가까울수록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땅일 것이고 해령에서 멀면 멀수록 오래된 땅일 것이다. 그래서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대칭해서 나이가 많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해령이 아니라 땅 위에서 어떨 것이냐, 열곡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양쪽으로 이제 나이가 점점 멀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땅 위에서 멀어지다 보면은 깊게 파이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깊게 파인 곳이 해수면보다 내려갔을 때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진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요걸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가 이제 무슨 바다죠? 대서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북미 있고요. 여기 남미 있고, 여기 아프리카, 여기 유럽 이렇게 보이시죠? 요 사이에 있는 바다, 요게 이제 대서양인데, 요렇게 이제 큰 거 있죠? 요게 대서양 중앙해령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지도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열곡대인데,
요거예요, 요거.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자, 그러면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대한 규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바다 있죠? 요게 이제 홍해라는 바다인데, 여기 보시면 아라비아판이 이쪽으로 멀어지고요. 아프리카판이 이쪽으로 멀어집니다. 자, 그럼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여기도 열곡대였던 거야. 그런데 얘가 이렇게 파이면서 양쪽으로 밀어나다가 여기에 이제 바다랑 닿았죠. 그래서 바닷물이 이쪽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홍해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열곡대라고 하는 것이 땅이었다가 바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에 바다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시간이 흘러가면 이 홍해는 점점 거대해지겠네요 라는 것도 말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